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권리 분석과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한다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역시 성립할 수 없다,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즉 법정 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요건이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뉘앙스는 법정 지상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데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법정 지상권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처분할 당시 토지와 건물의 그 소유자가 일치했고 결국 소유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불일치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데 이건 보충적인 요건에 불과하고 일단 법정지상권 법에서 정하는 지상권 인정되지 않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제한고인에 앞서 각 근저당 설정된 이후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 건축된 것이라고 한다면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도 않고 결국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거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는데 소유권이 변동될 당시 매매 등으로 인하여 처분됐을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불일치하게 그러면 관습법상이다. 근데 법정지상권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안, 그 경매 절차, 근저당 설정으로 인하여 경매 절차라고 한다면 이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